건강하고 행복한 소식 오늘 마지막 4번째 영상 전달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 영상은 신나는 소식 말씀드리기 이전에 뭔가 좀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이야기 함께 전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서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 위상과 이런 인기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을 좀 좋은 곳에 사용을 해도 한참을 모자랄 판에 심각한 사태의 진행을 시키고 있다니 이게 참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실제로 이 임영웅님의 이 본죽 광고, 오늘 새로운 광고 영상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새로 나온 광고 너무 잘 만든 것 같다. 임영웅님이 앞치마한 모습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어르신분들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장면이 실제 임영웅님의 인성과 너무나 잘 어울려서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임영웅님의 본죽 광고가 TV 광고, 그러니까 온에어 TV 광고에 등장을 안 하는 거냐, 나는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팬들의 이 증언을 보니까요, 지금 이 저녁 시간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녁 9시 넘어서 저녁 시간 되면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3번이나 TV 광고가 흘러나왔다라고 합니다.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이제 막 이 광고가 방송 채널마다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광고 영상을 촬영하면 무조건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송 뒤에 또 어떤 방송 사이에 몇 번씩 나오게 할 건지 이 광고주인 본죽 측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방송사마다 이 광고 영상을 전달하는데요. 아마 그것이 오늘 공개가 되면서 이제 막 TV에서 조금씩 송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임영웅님의 광고마저도 이 짧은 영상에도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열광하고 그야말로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영웅님의 유명세를 악용하려는 무리들이 다 노리기가 좋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드렸냐?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송혜교와 열애한다. 전현무가 결혼한다. 박나래가 임신했다. 가짜뉴스도 정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또 가짜뉴스요? 그거 안 보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심각하고 왜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그 팩트가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열애설은 애교였을까? 결별설에 이혼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임영웅님의 어머님도 최근에 새아빠를 맞이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올린 유튜버의 정체를 소씨가 조만간 밝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스스로가 그것을 좀 깨닫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영상을 안 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뭐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듣지도 않았겠지만, 제 영상을 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런 가짜뉴스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로 사람들을 가짜뉴스로 현혹시키다 보니 눈살이 찌푸려짐에도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가짜뉴스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최근 배우 현빈 씨와 손예진 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번졌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3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결코 적게 나온 조회수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유튜브 채널은 쇼츠 영상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임영웅님의 깜짝 결혼 발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해당 영상들 얼마나 심각하냐? 배우 유아인이 깜짝 결혼 발표를 했다. 장윤정이 끝내 합의 이혼을 했다. 더 글로리의 송혜교가 열애를 하고 있다. 백종원 소유진이 별거 중이다. 최수종이 하이라 씨와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을 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깜짝 결혼 발표를 했다. 한가인 씨가 외도를 했다. 가수 이찬원 씨가 결혼을 발표했다. 가수 아이유 씨가 결혼 발표를 했다. 뭔 놈의 결혼 발표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영탁님도 결혼 발표했다. 김호중 씨도 송가인 씨가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한다. 전현무도 박나래가 임신을 하여 결혼을 한다. 손흥민도 결혼 발표를 했다. 박수홍 씨가 이혼 끝내 결혼 파혼을 했다. 야, 이따위 가짜 뉴스를 올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해당 영상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있으며 진짜인 듯 꾸며낸 가짜 뉴스다. 자료 화면에 쓰인 사진도 영상도 내용과는 철저히 관계가 없으며 해당 내용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눈에 드러난다. 철저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꾸며낸 가짜 뉴스지만 많이 나온 영상의 조회수는 239만 회를 기록했다. 구독자도 10만 명 이상이나 된다. 자, 가짜뉴스로 돈벌이라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영상으로 수익을 얻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현빈 씨 역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최근 김연아 고우림 커플도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선언했는데 이러자마자 그 영상이 내려갔어요. 최근에는 현빈 손예진 부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내부 검토 이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더 심각한 뉴스도 터졌습니다. 장윤정 씨와 도경환 씨, 홍진영 씨 3자 루머가 발생을 했어요. 정말 엉망진창이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쭉 읽어드리면 가수 장윤정과 방송인 도경환 부부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제기된 이혼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온라인 이슈를 짜집기 한 사이버 레카 영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에는 장윤정과 도경환 부부가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는 도경환이 후배 가수인 홍진영과 불륜 관계이며 장윤정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등 황당한 내용까지 실명으로 게재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장윤정과 도경환 부부의 아이들 이야기까지 언급되며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이제 각 소속사에서는 당연히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죠. 과거에도 근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는데 이 유튜브의 특성상 언론 매체가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홍진영 측 역시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당연하죠. 도경환 씨하고 멀쩡한 부부의 남편과 불륜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이없지 않습니까? 홍진영의 측근은 이 스포츠 서울 언론사에 해당 루머만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인 루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도경환, 장윤정 부부의 이혼설에 연루된 것에 대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지만 당사자 측, 즉 이 부부 측에서 법적 대응이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자신이 먼저 나서는 건 오히려 민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실명으로 버젓이 나가면서 스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연성도 근거도 없는 루머지만 이 유튜브의 시스템 특성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면서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상태에 이른 것은 뭐 작년부터 꾸준히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현빈 손예진 씨만이 아니라 김연아 고우림, 최수정 하이라 부부까지 이 근거 없는 이혼설에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특히나 트로트 가수와 관련된 유튜브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특히 송가인 씨와 임영웅님이 결혼을 했다라는 등 또 다른 트로트 가수와 임신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수많은 키워드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체가 있었어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러한 가짜뉴스가 나옴에도 처벌이 쉽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유튜브의 특성상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니냐, 1인 방송사가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실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업계의 관계자는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근거 없는 소문과 유튜브발 가짜뉴스로 아티스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트로트 가수의 가짜뉴스를 주로 소비하는 중장년층이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를 진짜로 혼동하고 더 큰 루머를 양산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경쟁 가수 측에서 또는 그의 팬덤일 수도 있겠죠. 또는 소속사 어찌됐건 같은 가수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올려서 상대 아티스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대다수가 시니어 세대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는 분들도 어떻다는 얘기죠? 꽤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게 심각해진다는 얘기인데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장윤정, 도경환 씨만이 아니라 임영웅과 홍지윤은 무슨 죄냐. 임영웅 님도 최근 홍지윤 씨와 열애한다, 결혼한다, 홍지윤 씨가 임신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뉴스가 올라왔었죠. 생각해보세요. 현빈 씨하고 손예진 씨는 이미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도경환 씨하고 장윤정 씨도 이미 결혼을 했고요. 최수정, 하이라 부부도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임영웅 님과 홍지윤 씨는 싱글이에요. 과연 누가 임영웅 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따위의 가짜뉴스를 생산했을까요? 물론 유튜버 개개인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생각해보면 한 채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업계 관계자가 저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임영웅님의 가짜뉴스, 트로트 가수들의 가짜뉴스는 경쟁 가수 측에서 올리는 공격용 방법이라고 딱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전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미지가 추락했을 때 득을 볼 사람들이 누구이며 나아가서 지금 임영웅님에게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추리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야, 이 가짜뉴스가 저는 저런 의도와 시도가 있을 거라고는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증언이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건 이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허무맹랑한 겁니까? 아니죠.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과연 누굴까요? 과연 누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위상을 추락시키며 이득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직 누구인지 확실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영웅님과 홍지윤 씨가 결혼을 한다라는 이런 가짜뉴스 영상들, 특히나 요즘에 이 가짜뉴스가요, 어떻게 번지고 있냐면 쇼츠 영상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쇼츠 영상이면은 1분 미만의 세로 영상이에요. 근데 쇼츠 영상으로 올리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쇼츠 영상을 올리게 되면 1분이 안 되는 일반 영상보다 유튜브에서 훨씬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밀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 쇼츠 영상은요, 광고 수익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측에서 짧은 영상인 만큼 이 유튜버에게 지급되는 광고비가 적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상의 노출도는 일반 영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광고 단가가 적어도 조회수가 일반 영상이 10만 뷰 나올 때 쇼츠 영상이 100만 뷰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 달에 1억 조회수가 나와야
1,00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쇼츠 영상으로 1,000만 조회수가 나와야 100만 원을 벌 수 있고요. 한 달에 쇼츠 영상으로 100만 조회수가 나와야 10만 원을 법니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잘 알고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가 돈이 되려면요, 사실 돈을 많이 받는 영상을 올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출은 잘 되지만 실제적으로 받는 돈이 적은 영상을 왜 올리겠습니까? 저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너무나 소름 돋게도 이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제가 아차 싶은 거죠. 그렇구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루머를 퍼뜨려서 가짜뉴스로 상대편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이따위의 가짜뉴스들이구나. 야, 소름 돋죠? 근데 잘 보세요. 홍계윤 씨하고 임영웅님을 엮은 것도 심각한데요. 그냥 팩트로 보겠습니다. 팬심 빼고.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유명할까요? 홍지윤이라는 가수가 유명할까요? 당연히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유명합니다. 자, 그럼 가요계에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더 적대시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경쟁 상대로서 더 큰 상대입니까? 홍지윤 씨가 큰 상대입니까? 당연히 임영웅 가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영웅 가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업계에서의 경쟁 가수들의 심각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 중에 거의 최초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라고 딱 확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함부로 어떤 가수 측인 것 같다, 누가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실들이 있다라는 걸 업계 관계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고소를 해도요, 1인 미디어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언론중재법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포함이 안 돼요. 결국 당사자가 직접, 임영웅님이나 홍지윤 가수가 직접 해당 컨텐츠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하는데, 유튜브의 경우 이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이런 영상을 올린 사람의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아예 해외 계정으로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설사 명예훼손이 성립해서 고소를 했다 치더라도 실형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구속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그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 손상만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송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법적 대응을 했다가 이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까지 오히려 알게 되면서 그 내용이 더 확산되어 버리는, 가짜 소문이 더러워 버리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제도 마련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언론 보도의 자정 능력과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시청자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제가 전달해드렸던 이야기들의 좀 집약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가 절대 그따위의 가짜뉴스 영상들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미지를 손상시켜버리는 가짜뉴스를 올려대고 있으니 이게 왜 이런 뉴스가 자꾸 올라오나 싶었는데, 야, 경쟁 가수 측에서 저런 지금 일을 벌인다?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정말 다른 가수 측에서 임영웅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거라면 자신들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원래 돌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죠. 복도 돌고 돌아오고요.
나쁜 일도 돌고 돌아와서 다 나에게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가요계에서 연예계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법적 조치가 복잡하더라도 시도 정도는 해주어야 이들이 영상을 내린다. 왜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근 부부 연예인들이 발벗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단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단체 소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신분을 숨기고 있는 당사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차후에 정체가 밝혀졌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아예 공표를 하고 입장문 발표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임영웅님 역시 시간이 좀 남는다면 여유가 있다면 저런 것을 대처하겠는데 지금 현실상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적어도 영웅시대가 아니라 그냥 임영웅님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영상을 소비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약 상대방 가수 측에서 저런 일을 벌였다면 그 정체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됐건 팬덤이 됐건 소속사 측이 됐건 정말 응당한 법적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고 선하다 보니 정말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도 임영웅님은 슈퍼스타이고 그럼에도 슈퍼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왔어요. 임영웅님이 바로 며칠 전에 말했던 이 건행하셔라, 건강검진 받으셔라 라고 이야기했던 영향력에 이어서 이 영향력을 확인한 대중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요청이 쇄도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IUC가 나오고 있는 더 빅 이슈 잡지입니다. 그게 뭔데요? 자, 더 빅 이슈라는 잡지에 임영웅님이 모델로 나오기를 너무나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빅 이슈 남자 판매원은 오프라인으로, 여자 판매원은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빅 이슈 잡지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 버전이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더 빅 이슈라는 건요. 자, 보시면, 영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쭉 보면 1991년 영국 런던에서 창간한 세계구 대중문화 잡지입니다. 이게 무슨 잡지냐면은 노숙자들을 도와주고 싶고 노동을 통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요 빨간색 조끼 입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노숙자입니다. 근데 이 잡지를 이 노숙자들만이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하철 입구라던가 개찰구 쪽에 이런 노숙자분들이 이 조끼를 입고 이 잡지를 팔거든요. 쭉 보면은 노숙자가 되는 대다수의 경우가 실질적인 경제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자립 의지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립 의지가 있는 노숙자에게 노상 판매를 맡겨서 1.5파운드 원가의 잡지를 3파운드에 팔아서 남는 1.5파운드를 가져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연예계 및 사회적 큰 이슈를 다루는 어엿한 정식 잡지고요. 많은 이들의 재능 기부로 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방치되어 있는 노숙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등장해서 후원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코미디언들이 등장해서 이 잡지를 홍보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또 직접 잡지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판매율에 도움이 되게끔 자신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잡지에 임영웅님이 모델로 이렇게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 판매원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각종 범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포장과 배송만 한다고 해요. 가수 임영웅과
송가인 씨, 이찬원님을 언급한 이유가 기부 릴레이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델로서 재능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선한 영향력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 이 잡지 임영웅님이 나가겠다라고 하면 이 더 빅이슈 잡지에서 마다할까요? 아니면 쌍수더러 환영을 할까요? 엄청난 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대폭발하겠죠. 제가 봐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정말 이 노숙자들을 위한 이 잡지 캠페인을 위해서 이렇게 모델로 등장을 하잖아요. 와, 판매량이 제가 볼 때는 초역대급을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아가선 그 영향력이 영웅시대와 임영웅님의 기부 못지않은 엄청난 쾌거의 소식으로 다시금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취지가 아닌가, 좋은 요청 세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살짝 해봅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영향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따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공격이나 하고 있자니 정말 왜 제가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임영웅님을 수호하기 위한 수호씨라는 이름과 우리 구독자분들을 수호천사라고 부르는지 그 존재의 이유가 오늘 다시 한번 각인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고요. 정말 이제 세계의 무대로 뻗쳐나가야 하는 우리 아티스트님인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 때문에 발목 잡힌다라는 건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선 저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잡지에 등장을 한다면 그건 역시 많은 이들에게 폭발적인 선한 영향력을 또 뿜어내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가치 있고 팩트 있는 소식가 전달 드릴 건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곧 만나 뵐게요.